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브랜드의 신기원을 열겠다며 야심차게 등장한 국산 유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네시스가 얼마나 잘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불투명했던 제네시스의 전망이 최근 뚜렷해졌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해서 제네시스가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글로벌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판매량을 논하기 전에 제네시스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브랜드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갈고 닦은 결과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저렴하니까, 싸니까 초년생이 탄다 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편견은 브랜드에 있어서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프리미엄 브랜드 신설을 검토했고, 결과적으로 제네시스라는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아우디를, 포드가 링컨을, GM이 캐딜락을 인수하며 프리미엄 시장에 뛰어든 것과 달리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점에서 도요타의 렉서스, 닛산의 인피니티, 혼다의 어큐라와 닮아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시작은 흔히 우리가 제네실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현대자동차의 1세대 제네시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현대자동차는 2003년부터 4년간 5천억 원이라는 개발 비용과 4,000명이라는 연구원을 투입해 독자 기술로 제네시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원래는 독자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의 모델로서 1세대 제네시스가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자동차 시장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현대자동차의 북미 딜러들 역시 제네시스의 브랜드 분리를 결사 반대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고급 모델로 제네시스가 출시되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로고를 단 제네시스는 2세대까지 출시됐는데요. 2015년 별도의 브랜드로 제네시스가 독립하기 전까지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부족함 없는 상품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5년 데뷔 때만 하더라도 제네시스의 글로벌 시장 진입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사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신생 브랜드의 모델을 선택하는 소비자 많지 않을 겁니다. 제네시스는 최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판매량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2020년 12월 이후 올해 4월까지 12개월 연속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된 제네시스 모델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차량은 GV70입니다. 이어서 GV80 그리고 G70이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G80과 플래그십 세단 G90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의 부족이지 않을까. 그리고 G90는 아직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5만여 대 가까이 판매를 했는데요. 2016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2020년과 비교를 하면 판매량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쟁 브랜드인 인피니티와 비교하면 제네시스의 성장은 더욱 눈에 띄는데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인피니티 모델은 6만 대에 육박합니다. 제네시스가 5만 대에 조금 못 미치는 거에 비교하면 더 많이 팔았지만 올해 상황은 좀 다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제네시스가 인피니티 판매량을 추월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인피니티는 1만 대 판매를 턱걸이로 넘은 반면 제네시스는 1만 5천 대를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제네시스의 상승세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제네시스는 1만 1,723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인피니티의 판매량보다도 높은 기록인데요. SUV에 이어서 제네시스는 전기차를 투입해 판매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이달 중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한 순수 전기차 GV60의 미국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미국 엘라바마에 위치한 공장에서 GV70 전동화 모델의 생산을 시작하고
현지 물량을 조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G80 전동화 모델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독립 딜러망도 올해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 꼬박 6년 만에 결실입니다. 올해 3월 말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시에 위치한 제네시스 오브 라파예트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올해 안으로 미국 전 지역 29곳에 제네시스 단독 판매망을 갖추는 것이 목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150곳의 독립 매장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은 딜러들의 입김이 세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판매량이 낮은 브랜드들은 딜러망 구축부터 난항을 겪습니다. 제네시스만의 단독 매장을 갖춘 것은 미국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제네시스가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렉서스인데요. 서두에도 설명했듯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인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런칭해서 성공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토요타는 1990년대 초반부터 렉서스를 내세워서 고급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 메이킹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렉서스는 30만 대를 넘어섭니다. 같은 기간 제네시스 판매량보다 6배 이상 많은 기록인데요. 올해 1분기 역시 6만 대 이상 판매를 하며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어서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량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가 렉서스를 잡을 여지는 없냐? 그건 아닙니다. 전동화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전동화 부문에서 렉서스와 동일선상 혹은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렉서스는 제대로 된 전기차 라인업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발표했지만 UX와 NX 전기차를 제외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빚은 모델의 판매도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제네시스는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GV60와 내연기관 모델의 전기차 개량형인 G80와 GV70의 전동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형 전기차를 위한 별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전동화 시대에서 제네시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제네시스는 미국 외에도 유럽, 중국, 호주, 중동 등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전동화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잡겠다라는 전략인데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연료 전기차와 순수 전기차로 출시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고 8종의 순수 전동화 모델로 라인업을 꾸릴 것으로 알려지는데 프리미엄 시장의 진입은 한발 늦었지만 전동화 시대를 순풍 삼아서 제네시스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물한 개구리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네시스가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한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